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해온 상호 관세 부과가 임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모든 나라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유럽연합의 유제품 관세, 일본의 쌀 관세 등을 언급했죠.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못 박았던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이 임박했습니다. 각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유예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는데 그 예정대로 상호관세 부과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관세를 갖다가 이제는 기존의 무역 수지 적자, 대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상당히 컸던 나라들을 타겟팅해가지고 관세를 올리기 시작하고 특정 품목을 지적해서 관세를 올리기 시작하다가요. 예. 이제는 상호 관세를 갖다가 전방위적으로 올리겠다고 선언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가리지 않고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미국이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그리고 국방 분야의 절충 교육을 지적했는데 일단 절충 교육이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절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10,000 이상의 무기, 군수품, 용역 같은 것을 수입을 할 때요. 그 반대급부로 교역 상대방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부품을 제작해서 수출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군수 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을 갖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한국에다 무기를 수출했더니 자기들의 기술을 한국이 달라고 요구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무역 장벽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절충 교역의 그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5년간에 우리가 무기를 수입을 한 것이 13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절충 교역을 통해서 획득한 가치는 1조 원에 불과해서 7%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이전 5년 동안에는 약 10%였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이 절충 교역이라는 무역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다. 라고 해서 이 미국이 이것을 좀 구실을 삼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상호 관세라는 게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상호적 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걸 말하는데 이 트럼프가 발표하겠다는 관세는 상호적인 차원을 넘어서 더 광범위한 관세가 될 거란 추측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원래 그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이 예를 들면 뭐 한국의 관세를 평균적으로 3.3% 부과하는데 한국에서 미국에다가 그거보다 높은 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10% 수준까지 관세를 높이겠다. 이것을 상호 관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들고 나온 것은 단순히 관세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관세를 정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관세 장벽은 아까 그 앵커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 무기 수입 관련해서 절충 교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그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발표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요. 한국에 관해서 비관세 장벽의 가능성을 언급을 한 한국의 30개월 이상의 미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아니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그리고 뭐 블루베리, 감자, 배, 체리, 배, 당근 등 미국 농산물을 갖다가 검역 과정에서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키고 체류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미국에 대한 관세가 아닌 다른 조치의 무역 장벽이라고 감안을 해서 이것까지 고려해서 관세를 더 높게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이게 더 포괄적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역 상대방을 갖다가 한국에 한정하지 않고 더 많은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 라고 하니까 이건 일종의 상호 관세가 아니라 보편 관세,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에게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보편 관세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궁금해집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고 특히나 지난해 주요 상대국별 수출 비율을 보면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 18.7%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에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수 기준으로 봤을 때 99.8%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전체 수출에서 약 19%
가까이 되는 비중이 대미 수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세가 예를 들면 뭐 20% 가까이 올라간다. 지금 20%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예. 2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뭐 연초에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요. 10%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포인트 감소할 것이다 라는 추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1%포인트가 얼마나 큰 것이냐면 우리의 그 잠재 경제 성장률,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경제 성장률이 2%입니다. 그런데 1%포인트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것이 10%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로 상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이거보다 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영국의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런 가능성을 반영해서 우리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까지 최초로 0%대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관세가 늘어나면 그만큼 뭐 미국 기업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이 늘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 관세 카드를 쓰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미국에도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입품들에게 관세가 붙어서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러한 정책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2년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지지층, 그다음에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러스트벨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북동부의 그 쇠락한 제조업 지대죠. 거기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그 지역에서 좀 지지도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해서 팔게 되면 관세를 맞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TSMC, 대만의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까지 다 미국에 투자를 늘려서 미국의 생산 시설을 짓겠다. 이것은 사실 러스트벨트에 있는 제조업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서 지지도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 감세 조치를 약속을 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보편 관세,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따르면 뭐 앞으로 향후 10년간 관세를 부과하면 6조 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세를 통한 재정 적자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이제 트럼프를 지켜봤을 때 이제 기업인 그리고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띄운 것들을 보고 처음엔 좀 강하게 들어가고 나중에 협상을 하는 어떤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진심인 건가 싶은데 참모진들에게 더 세게 나가라라고 주문했다는 것도 있고요. 트럼프의 속내는 뭘까요? 예, 사실 속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일단은 제조업 시설을 많이 끌어내는 것이고요. 저희 예. 미국에다가 그다음에 또 다른 성과를 내는 것이 뭐냐면 미국의 그 대규모 무역 적자 폭을 줄이는 것도 역시 또 유권자들에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경제 정책 성과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양자 협상 테이블로 그 국가의 정부를 끌어내서요. 그 양자 협상에 있어서 이제 투자를 유치해서 국내의 제조업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하고 그다음에 미국 상품에 대해서 좀 수입을 개방하게 해서 무역 적자 폭을 낮추는 것. 이 두 가지 성과를 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결국 양자 협상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 그다음에 양자 협상 테이블로 상대국 정부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관세 인상 협박을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상대국이 맞대응에 나설 경우에 재보복 의사까지 시사를 한 상황인데요.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재보복 의사를 내시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원래 이제 국제무역에서 기본 원칙은 상대국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인데요.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에다가 자기네 나라 물건을 안 팔아도 국내 내수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내에다가 팔아도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보다 이제 내수 시장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인구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을 안 하고 국내 시장에만 팔겠다고 선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관세 협박에 대해서 뭐 도복 관세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더 큰 피해가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응은 불가능하고요. 결국은 뭐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양자 협상 테이블에 나가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성과를 좀 손에 쥐어주는 대신에 우리의 관세 인상에 대한 그 압력 수준, 압박 수준을 낮추는 협상 전략을 짜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한미 FTA 재협상까지 염두에 두고요. 우리에게 적은 비용을 치르게 하면서 대신 트럼프의 행정부에는 뭔가 생색을 내기 좋은 그런 협상 카드를 내세우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협상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거. 어차피 우리는 에너지를 뭐 중동에서 수입을 하는데 대신 미국으로서부터 수입을 하면 대미 무역 수지 흑자폭을 떨어뜨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트럼프가 원하는 성과고 우리는 비용이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원하는 조선업에서의 협력을 늘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양보를 하면서 대신 우리가 원하는 뭐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뭔가 공급망이나 수출 시장에서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CPTPP라고 해서 포괄적 점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1개국의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여기에 가입을 추진을 함으로써 중국과 미국이 아닌 다른 수출 시장, 다른 공급망으로 진출을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 지금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그 소액 해외 직구 면세 제도가 있습니다. 800불 한도로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거 이런 방식을 통해서 관세를 회피하는 전략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역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38%였고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60%로 집계됐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주식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이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따르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처음에 상호 관세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약 15%포인트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도요, 나중에 개별 국가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일부 뭐 깎아주고 이러는 식을 통해서 9%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그 선거 과정에서는 대중국 관세를 갖다가 45%까지 인상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0%밖에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상호 관세, 보편 관세를 20%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양자 협상을 위한 좀 협박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가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따르면요, 결국 이런 관세 부과로 인해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올해 3.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가 2%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럼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원래 올해 2회 예상이 됐었는데 1회에 그칠 가능성이 커져서 그러면 이제 고금리 고물가에다가 경기 침체까지 우려가 되면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겪을 수가 있어서 중간 선거 승리가 목적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원하는 성과를 얻어내면 이러한 관세 인상 협박은 이제 잦아들 것이다. 중간 선거 이전에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트럼프 정책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랐는데 앞으로 이 관세 위협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더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당분간 그 원달러 환율 상승하는 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 그리고 관세 정책도 지금 세율이 어떻게 될지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가 포함이 될지 각 나라별로 관세율이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게 되면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자산에서 투자 자금을 빼서 안전한 자산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주식 시장은 미국의 주식 시장이나 미국의 채권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다고 투자자들이 보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 자금을 빼서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금이라든지 아니면 달러로 바꾼 다음에요. 뭐 미국의 채권 시장이나 미국의 주식 시장으로 차라리 자금을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결국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요. 거기다 국내에는 좀 아직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달러당 1,500원 선에 근접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자세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